이거 비슷한 얘기 지난 시간에 했을걸? 그지? 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 중에 중심에 어디 있으세요? 뭔가 이차함수 위에 있으세요. 이런 말 했었지. 그지? 이 얘기 했었냐? 했었지.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던 거는 아마 2, 3분면에 있는 1, 4분면에 있는 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직선이 요런 얘기, 요 문제 아마 풀면서 내가 했었을 거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하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중심이 결국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러면서 중심이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4사분면이 있어요 라는 말이 없었다면 중심이 a, 마이너스 a일 때와 중심이 a, a일 때로 두 가지 모두 풀어야 돼 라고 했었을 거야. 그지? 294번도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뭐 2, 4분면에 있다라는 말을 안 했었다고 하면은 어떤 거 우리는 y는 x 위에 있는 교점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아이고 빗나갔다. 어쨌든 교점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요 경우에는 a, a로 잡아주는 거야. 요거 두 개 다. 그러면 a가 양수 하나 큰 거 하나 음수 좀 크기 작은 거 하나 해서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저게 아니지. 2, 4분면에 있으라고 도 얘기를 했고 맞죠? 그림에도 잘 나와 있고 어쨌든 이거 위에 있는 거다 보니까 어때? 중심을 a, 마이너스 a로 잡아주는 거야. 그래도 a가 몇 개 나올 거다?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양수 하나랑 음수 하나. 알겠어? 끝. 그 중에서 우리는 a가 음수인 걸 찾아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a를 문제에서 써놨으니까 문자 좀 바꿀게요. k, k 여기는 k, 마이너스 k라고 하자. 물론 우리는 이거 하나만 풀 겁니다. 왜 이성면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알았지? 자, 그때 어쨌든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가 목적이니까 뭐 하자? 요 위에 있는 놈 여기 위에도 있을 거야. 대입. 마이너스 k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래서 k로서 가능한 것은 뿔마 1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x좌표가 음수인 거, k가 음수인 거.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왔어? 반지름도 나왔죠. 왜? x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x좌표이자 곧 y좌표가 모두 다 반지름의 길이랑 같겠지. 그 절대값이. 알았죠? 그래서 답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다를 전개해버리면 답일 겁니다.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2x 마이너스 2y 슉슉슉 성성 1. 그래서 a가 2, b가 마이너스 1, c가 1 더해주면 1. 됐죠? 예, 끝.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부터 전부 다 숙제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숙제 좀 잠깐만 참고 좀 할게요. 음, 294, 그 다음에 301. 그러면 여기가 비는 건, 요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자취. 301번은 그거고. 그 다음에 301에서 어디까지였지? 307까지? 여기가 다시 빠지네.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개념 설명이 필요한 유형들 먼저 좀 설명하고, 남아있는 유형들, 책에 나오는 유형들 몇 개 좀 더 설명할게요. 일단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지난번 직선할 때, 지난 시간에 위치 관계는 결국 무엇을 물어보는 거니?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었니? 비슷한 얘기 했었을 텐데, 아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구하는 거니? 무엇을 물어보는 거니? 너희들이 이제 1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위치 관계란 말이 따라다닐 텐데 위치 관계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수를 떠나서 교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원과 직선을 뭐 해도 돼? 직선을 원방에다가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어줘도 돼. 대입. 직선을 원방에다 대입을 하면은 결국은 XY 문자에 대한 하나의 문자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야. 2차 방정식이.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판별식으로 풀어줘도 됩니다. 오케이?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으로 위치 관계를 설명해도 돼. 알았죠? 그것도 풀이 첫 번째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그림을 좀 더 많이 이용할 거야. 자, 갑니다.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야.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이때 그림을 이용합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D와 R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 D가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당연히 수직거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R은 반지름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쓱 그어보면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가 보이지. 알았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누가 커? R이 큰 거를 눈으로 보고 아, R이 크네 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아니야, 좀 이따 할게. 그리고 D와 R이 같으면은 한 점에서 만난 거, D가 크면은 만나지 않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다른 말로 접한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세요 라고 하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 아, 우리는 그림을 그려봐야지. 두 점에서 만난 그림을 그냥 쓱 그려. 그래가지고 누구? D와 R을 보니까 아, 뭐야, R이 크네? 아, 그래서 이거는 중심 몇 콤마 몇? 1,2라는 점에서부터 직선 x-2y 플러스 n은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 D를 찾아. 그러다서 반지름 얼마예요? 루트 5죠. 그 녀석과 비교를 하는 거야. 누가 크다? R이 더 크구나 라고 찾아주면 돼. 이해됐어? 예, 이렇게 찾아달라는 겁니다. D가 큰지 R이 큰지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까지만 기억을 하는 거고 누가 클 때 뭐 두 점에서 만나고 누가 클 때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슬쩍 그려보면 끝나거든. 알았죠? 오케이? 나중에 100% 헷갈릴 것이고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끝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는 요 녀석 하나를 가지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에 관련된 거 지금 이거 308번 풀어버리고요. 하나만 더 풀고 시작을 합시다. 일단 308번 마무리 지어주고 314번 두 개 기기 자, 어쩌래. 그래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 뭐 해야 되겠다. 이거 마무리 지어줄까?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뭐예요? D는 루트 x계수 1 제곱 1 y계수 마이너스 2 제곱 4 더해서 루트 분자는 1 마이너스 4 플러스 n의 절대값 닫기 그게 뭐다? 루트 5보다 작다. 그래서 양분의 루트 5배. 그래서 절대값 n 마이너스 3은 5보다 작아 0. n 마이너스 3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 답이 마이너스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뭐 하는 거냐? 정수개수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세워주면 되겠다. 맞지? 마이너스 1부터 7까지니까 9개 맞네요. 됐지요? 다음 314번. 일단 답이 몇 번이야? 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 맞았나? 314번 답이 4번이랍니다. 3번의 4요. 가보자. 뭔가 처음에 또 주절주절 하고 있다. 그쵸? 두 점을 지름의 한 끝점을 하는 원. 뭐야? 두 점에 뭐 미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니? 그냥 원방 자체를 하나를 고정시켜 준 거다. 그치? 대신에 그걸 니들이 구하세요지. 둘이 중점 몇 코마 몇? 마이너스 1 코마 0이네요. 그리고 그 길이는 반지름
반지름 얼마예요? 2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까? 중심이 마이너스 1,0입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2인 상황이에요. 그때 직선이 뭐 하세요? 한 점에서 만나주세요. 다른 말로 고치면 접해주세요. 그러면 직선과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D가 반지름과 동일하겠네. 그래서 바로 가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x의 개수 k 제곱 y의 개수 1 제곱 짜잔 마이너스 k 플러스 0 마이너스 2 절대값 다하다. 그게 뭐 해주세요? 반지름과 같아지세요. 끝. 그러면 절대값 속에 마이너스는 사실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절대값 k 플러스 1로 바꿀게. 그리고 우변은 2 루트 k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한쪽 변에는 절대값, 한쪽 변에는 루트. 풀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양변 제곱해버리기. 그래서 싹 다 우변 넘어가면은 3k제곱 마이너스 4k가 0입니다. k로서 가능한 값은요. 0 또는 3분의 4입니다. 문제에서 뭐래? 양수 k를 구해주세요. 3분의 4가 다 되겠네. 답은 몇 번? 4번.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예. 다음. 여기서 이제 뭐 만나지 않는 거는 판별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D가 더 크다라고 풀면 되는데 더 좋은 풀이는 뭐다? 밑에 거. D보다 R보다 크다. 알았지? 근데 판별식 풀이도 뭐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만나는 점이 몇 개냐, 교점이 몇 개냐라고 하면 사실은 연립을 떠올리는 게 제일 우선이기는 해. 근데 이제 그게 더 불편하니까 도형의 방정식은 내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앞으로도 자주 할 얘기지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형을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도 맞지만 식으로 주절주절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도형으로도 풀어보세요라는 얘기도 같이 가지고 있고 도형으로 풀게 되면 훨씬 쉬운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도형으로 푸는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를 좀 더 메인 풀이로 가는 것 뿐이야. 더 빠르거든. 알았음?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이라는 게 있지. 서술형에서 판별식을 이용하세요라는 방향 제시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요걸 가볼게. 지금까지 문제들은 뭐야?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었어. 만난 점이 어쩌고 저쩌고 하세요라고 하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등등 만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는 건데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무조건 접하는 경우 그러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가는 걸로 들어가 보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또는 유형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은 근데 방금 내가 뭐 하나 동그라미 쳤었지. D는 R. 원의 접선에 대한 얘기는 있잖아. 만약에 지금 내가 밑에 공식으로 주절주절 할 건데 공식을 만약에 까먹었다. 내가 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 또는 숙제를 풀 때는 좀 그렇다. 아무튼 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 내가 공식을 까먹었다면 뭐 쓰셔도 된다? D는 R을 써버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잠깐 딴 얘기 좀 하자면 나 같은 경우는 수학 잘 했죠. 잘 했는데 내가 좀 외우는 과목들, 암기 과목 같은 것들을 진짜 못한다라는 얘기 몇 번 했었지. 그지? 돈은 일단 정규반에서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좀 가르칠 때 스타일도 웬만하면은 이것까지는 꼭 외워두고 여기까지는 혹시 모르더라도 괜찮아 정도로 좀 많이 가르치는 편이야. 이게 2학년으로 가면 더 많아지기는 하는데 외우지 마세요가 더 많아지기는 하는데 좀 외우지 않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 편이랄까? 그냥 공식을 만들어가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도 있고 그게 이제 내가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봐오다 보니 이 정도까지는 못 외우는 애들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어차피 못 외울 거라면 차라리 외우는 시간을 줄여버리고 만드는 방법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공식들이 몇 개 있을 대표적으로 뭐 오메가 같은 거, 뭐 곱셈공식의 변형 같은 거 등등인데 어쨌든 자 원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외우는 게 맞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게 맞는데 혹시 까먹었다면 D는 R로 쓰시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고등학생 때는 접선 방정식 공식 솔직히 나는 하나도 안 외웠었어. 왜? 나 외우는 게 너무 못했거든. 싫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만들어 갔었습니다. D는 R로. 근데 너희들 교육과정이랑 내 교육과정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학교 시험에서 내신 시험에 대한 비중이 너희들이 더 높아졌어.
근데 서술형은 내가 서술형이라고 했지. 내신 시험에서. 그지? 순간적으로 내가 방금 말한 걸 까먹었어. 다시 말할게 그냥.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의 비중이 너희들이 높아졌단 말이야.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서술형에서 그냥 양만 늘렸다가 아니라 애들을 이제 까탈스럽게 점수를 깎기 위한 시험으로 좀 변화해 버렸어요. 우리 때처럼 막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막 점수를 가르는 느낌도 있지만 서술형에서 좀 까다롭게 점수를 채점하시는 경향이 생겨버렸거든. 그러면서 이제 방향 제시를 하는 게 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라고 방향 제시를 해버리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 또는 채점 기준이라는 게 좀 명확해져 버렸어 요즘. 이 무조건 이걸 안 쓰면 틀리는.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 말고 다른 거 쓰면 틀려버리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안 쓰고 우리가 D는 R을 써버리면 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할까? 얘 공식 안 외웠나 보네? 감점. D는 R이라는 풀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까먹었다고 판단이 가능한지. 그래서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안 쓰고 만들어가고 있으면 틀려버리는 문제가 좀 발생함 요즘. 그래서 접선 공식을 외워두세요. 다시 말하지만 공식을 까먹었을 때 객관식 문제에서 혹은 서술형에서 답 점수라도 받아와야지. 그래서 나는 D는 R을 강조하는 것뿐이다. 알았지? 자, 다시 계속 간다. 그때 지금 원방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중심의 좌표가 0,1고 다른 하나는 중심의 좌표가 A, B지.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중심이 이동되면 무조건 D는 R이다. 알겠지? 요즘은. 근데 접선 공식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처럼 도 알려줄 거야. 자, 어쨌든 간다. 근데 중심의 좌표가 0,0일 때는 반드시 공식을 쓰는 게 메인 풀입니다. 요즘은. 첫 번째, 뭐가 주어진다? 접선의 방정식에, 아이고 뭐야? 접선의 방정식에서 뭐가? 접점이 주어질 때. 다른 말로 치면 원 위의 점이죠. 그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미지수를 잡은 게 아니라 문제에 주어졌을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뭐예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외워두세요. 알았죠? 증명은 딱히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 그냥 사실 D는 하나 써버리면 답 나와. 무조건. 알겠음? x1, y1은 내가 잡는 미지수가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지는 미지수라서 이미 원위에 있을 거거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D는 하나 써버리면 증명이 끝나기 때문에 증명은 딱히 안 합니다.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요 공식이 나중에 너희들이 실제로 1학년 2학기가 돼도 참 안 외워질 거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원 위에라고 하자. 원 위의 점이 주어질 때. 뭐 예를 들어서 피코마 q. 아이 미쳤나봐요. 원 밖의 점이에요. 원 위의 점은 접점이잖아. 원 밖의 점이 주어질 때 피코마 q라고. 알았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여기로 먼저 넘어갔다가 3번 하러 올게 다시.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라 A, B로 이동됐을 때에도 역시 그 원 위에 있는 어떤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면서 이 점에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일단은 공식을 먼저 알려줄게. 근데 다른 풀이가 항상 D는 R이 나오고 얘가 좀 더 메인 풀이긴 하다. 중심의 좌표가 이동했을 때. 알았죠? 자, 다시 계속 간다. 그래서 공식 어떻게 외울 건데요? 잘 봐. 접선의 방정식에 그 중심의 좌표가 0,0일 때의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 다시 한번 생각해봐. 원망 자체가 x 곱하기 x, y 곱하기 y가 r제곱. 이게 곡선이잖아. 원이잖아. 그지? 그 x가 몇 개 등장해요? 두 개가 등장하죠. y가 몇 개 등장합니까? 두 개가 등장합니다. 그때 각각의 하나를 x 두 개 중에 하나를 y도 두 개 중에 하나를 접점의 좌표로 바꿔주기만 하면 그거 접선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다? 결국 x-a가 두 개 곱해져 있잖아. 그리고 y-b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게 원의 방정식이죠. 거기서도 뭐 해주면 된다? 둘 중에 하나의 x만, 둘 중에 하나의 y만 접점으로 바꾸면 이거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편해.
자, 이런 식의 외우는 방식을 내가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있잖아. 나중에 너희들 중에 혹시 선택 과목으로 고등학교 2학년 그 직업 선택이라 부르나? 전공 선택이라 부르나? 아무튼 어떤 선택형 과목 중에 기하라는 과목이 있지. 너희들 기하라는 과목의 제일 첫 단원이 아마 2차 곡선일 거야. 그 2차 곡선에 보면은 2차 함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쌍곡선이라던가 포물선이라던가 타원이라는 게 등장하거든. 걔네들에서도 전부 다 접선의 방정식, 요놈의 접선, 요놈의 접선, 요놈의 접선의 방정식 다 배워. 그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도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 주어질 때, 그리고 세 개 전부 다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다 있어요. 그때 접점 문제가 전부 다 뭐냐면 있잖아. 쌍곡선 자체가 y제곱은 4px로 생겼거든. 그때도 마찬가지야. 둘 중에 하나의 x를 접점으로 바꿔주고 둘 중에 하나의 y를 접점의 좌표로 바꿔준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편해. 근데 선생, y1, y는 알겠는데 px에 x는 하나잖아요. 두 개를 뜯으면 되지. 2px 더하기 x. 그래서 2px 더하기 x1으로 바꿀 거야, 나중에 실제로. 이게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타원도 비슷해. 타원도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다가 타원이거든. 그때도 똑같아. a제곱분의 x1x b제곱분의 y1y는 1. 이게 타원의 방정식의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내가 포물선을 건너뛰는데 자리가 없어서 건너뛴 거지. 이것도 똑같아. 두 개의 x 중 하나를 접점으로, 두 개의 y 중 하나를 접점으로 고쳐주기만 하면 끝나요. 그 방식이 원방에서부터 계속 똑같이 흘러갈 거라 나중에 혹시 기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도움도 되기도 하고 안 까먹습니다. 알았죠? 근데 자, 이런 풀이가 교과서에는 있을까 없을까? 교과서에는 원방에는 없어. 근데 문제집들은 설명을 합니다. 왜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안 하고 학교에서는 메인 풀이로 취급을 안 하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도형의 이동을 필요로 해. 근데 도형의 이동은 원방 뒤에 있잖아. 그래서 2단원에서는 안 쓰는 것뿐. 알았죠? 그래서 비주류 풀이가 되어버린 거야. 두 번째, 기울겨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야. 혹시 너희들 중에 평행이동을 배운 사람들은 만들어갈 수 있음. 결국은 어이구 숨차. 원망 위에서 기울기가 m이 주어졌어.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중심의 좌표 0,0이었어. 근데 중심의 좌표를 a, b로 움직일 때 어때? 접선도 따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평행이동했어요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편해. 그래서 평행이동 배운 사람들은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다 이제 b를 붙이는데 b를 왼쪽에다 붙이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풀이도 있어요. 근데 역시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면 뭐다? 우리는 D는 나를 더 메인 풀이로 취급을 할 거다. 알았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밖의 점이 주어지는 걸로 가보자. 자, 원밖의 점이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원의 방정식에 교점이 아니지. 공식을 쓰려는 걸로. 일단은 원의 방정식에는 공식이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쓰자 라고 넘어가는 게 첫 번째 풀이.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는 공식 쓰지 말자. 왜? 접점이 주어져야 공식을 쓰는데 접점이 없으니까. 기울기가 주어져야 공식을 쓰는데 공식이 없으니까. 뭔 소리야? 기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식을 안 쓰는 게 두 번째 풀이. 근데 공식을 안 쓴다라고 하면 결국 D는 아니에요. 그래서 D는 R로 푸는 풀이와 공식을 이용하는 풀이라 해서 두 가지 풀이가 있다. 알았죠? 자, 공식을 이용하는 풀이. 첫 번째.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공식이 하나 있었지. 근데 접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내가 접점을 가정하는 거야. x1, y1으로. 자, 지금 쓴 x1, y1은 원 위에 있는 점을 내가 잡은 거야. 즉 미지수야. x1, y1이라는 미지수가 따라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접선의 방정식 뭐예요? x1x 더하기 y1y 는 r 제곱입니다.
근데 미지수가 몇 개? x1 하나, y1 하나 두 개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x1, y1은 여기서는 상수지만 여기서는 미지수다. 내가 잡은 미지수. 두 번째, x1과 y1은 내가 접선의 방정식에 접점이에요 라고 부르면 접점이냐? 아니잖아. 원위에 있음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치? 미지수니까. 그래서 원방에 대입을 한 이 공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식이 아니지. 원방에 대입한 그냥 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x1과 y1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해? 요 놈에다가 p, q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미지수 x1과 y1은 그대로 있고 변수였던 xy가 이제 pq라는 상수로 바뀌었지. x1, y1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네. 밑에 식 하나 더 있네. 둘이 뭐 하자? 연립하자. 그러면 x1, y1 나오면서 답 나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이 쓰고 싶어. 근데 기울기 있어 없어? 없지.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진짜 미지수 m. 그러면 뭐예요? y는 mx 뿔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써요. 여전히 m은 미지수야. 여기다가 뭐 한다? pq마 q를 대입을 해봐. 그리고 양변에 뭔가 적당한 이항을 통해서 제곱을 해버리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즉 m을 구하면 끝나. 요 두 가지 풀이와 d는 R을 쓰는 풀이가 있다. 자, 메인 풀이는 뭘까? 중심의 좌표가 어떠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중심의 좌표가 0,0일 때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더라도 공식을 쓰는 걸 메인 풀이로 합니다. 그런데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면은 여전히 d는 R을 메인 풀이로 할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결국. 알았죠?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다. 무조건 d는 R. 중심의 좌표가 0,0이다. 무조건 공식. 근데 공식은 접점과 기울기가 주어져야 되는데 둘 다 안 주어졌다면은 둘 중 하나를 내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알았니? 자, 여기 문제가 좀 풀이가 필요하겠지. 원밖의 점. 그래서 다 공식 연습할 겸 유형당 한 문제씩 다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원의 접선, 원의 접선, 원의 접선 여기 있다. 330번 하나, 334번 하나, 그 다음 338번 하나. 세 가지 문제 기기. 우리가 직선에서부터 뭐 자주 나오는 얘기였을 텐데 기울기가 제공된다. 기울기를 제공한다. 그냥 기울기가 3이라고 주면 재미없지. 그래서 기울기를 주는 제일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가 평행 수직이잖아. 평행하는 얘기는 뭐야? 이놈의 기울기 얼마? 2를 유지하라는 얘기지. 수직이었다면 얘가 2니까 뭐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아달라는 얘기겠지. 어쨌든 기울기가 주어졌다. 원방을 보자. 중심이 0,0이네. 공식 쓰러 가야지.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었네. 그럼 뭐 하러 가야지? D는 R 쓰러 가야지. 쉣.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뭐 한다? Y는 기울기 mx 물마 r 루트 r이 얼마? 3. m제곱 플러스 1. m 2. 2제곱 플러스 1. 아하. 2x 뿔마 3루트 5예요. 왜 항상 뿔마인지 알지? 기울기가 정해지면은 두 개가 등장하거든. 항상 뿔마. 그거를 찾아주세요. 근데 둘 다 맞죠? 왜요? 그래서 제곱을 하래.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은 똑같으니까. 4 더하기 얼마야? 5, 9, 45. 49? 오케이, 답은 됐죠? 다음. 3, 3, 4. 뭐야?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 이번에도 원방 뭐부터 봐야 된다 얘들아? 뭐 접점이 주어졌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를 먼저 항상 나는 읽긴 할 거야. 근데 문제를 푸는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방향은 중심이 어디냐에서부터 출발한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다? 2x 마이너스 4y x1 x y1 y 는 r제곱. 뭐 바로 넘어올까? 마이너스 20은 0. 그래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은 0. 접선의 방정식 만들었어요. 뭐 하래요? mx 플러스 n꼴로 고쳐달래. y는 넘어가고 2 나누자. 2분의 x 마이너스 5냐? mn 2 마이너스 5 답은 마이너스 3 오케이 1번 됐죠? 자 338 나오죠. 이번엔 어때요? 점에서 곡선에
점에서 원을 향해 긋는데. 맞죠? 원 밖의 점이라고 명시 안 합니다. 오히려 원 위의 점을 원 위의 점이라고 반드시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 위라고 안 했기 때문에 곡선 밖의 점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그냥 점에서 원을 향해 긋는다라는 말을 보면서 그 뉘앙스에서 4, 마이너스가 밖에 있구나를 찾아도 좋고. 어쨌든 밖에 있어. 긋는 접선들에 대한 얘기야. 맞지용? 뭐일까요? 자, 여기서 풀이 들어간다. 거기들 보아요.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닙니다. 뭔 소리야? 중심의 좌표가 0,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은 요거. 자, 근데 여기서 학교 선생들이 좋아하는 풀이를 알려줄게. 우리는, 특히 나는 밑에 풀이를 좋아해. 왜? 미지수 하나잖아. 그지? 차라리 연산이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미지수 하나잖아. 나는 특히나 연립을 진짜 좀 극혐하거든요. 그래서 난 밑에 걸 좋아하는데, 학교 선생들이 좋아하는 풀이는 위에 겁니다. 지금 문제가 기울기에 대한 언급했니 안 했니? 안 했지.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얘를 쓴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근데 만약에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다, 무조건 밑에 거.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 기울기를 구하시오, 모든 기울기를 구하시오 등등 기울기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거는 밑에 풀이야. 알았지? 중심의 좌표가 0,0이라면. 알았죠? 근데 지금은 이거 문제는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니까 당연히 D는 R이겠죠? 맞죠? 어쨌든 이 문제 가보자. 그래서 뭐 한다? 접점을 가정하는 게 기본 풀입니다. 몇 컴마 몇? 몰라. x1, y1. 그러면 일단 이게 원 위에 있으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4다라는 공식 하나 써놓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자. 뭐예요? x1 x, y1 y는 4. 여기다가 뭐 하자? 원박계정 4, 마이너스 2 집어넣자. 4x1 마이너스 2y1는 4.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 2x1 마이너스 y1는 2. 요거랑 연립하는 거야. 1차, 2차 연립이야. 뭐 하면 되겠어? 1차를 이꼴로 바꿔서 대입하면 단수는 거지. 간다 바로 제곱. x1 제곱 4x1 제곱 마이너스 8x1 플러스 4는 4. 사라져. 5x1 제곱 마이너스 8x1는 0. 그래서 x1으로서 가능한 것은 0과 5분의 8이에요. 근데 x1이 0이 되면 원망 자체가 어디 갔어? 접방 자체가 얘가 사라지잖아. A 0 아니라며. 맞지?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 안 되겠네. x1은 5분의 8. 그럼 x1이 5분의 8이 나오면 y1도 나올 거고, 그러면 집어넣으면 답이겠지. 알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생각하는 가장 모범 답.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시작합시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원방. 책에서는 유형은 끝났고 앞에 자투리 유형들 몇 개 하러 갈 겁니다.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다 정리했죠? 자, 마지막인가? 유형이? 자취 안 했지. 자취까지 해서 두 가지 유형 남았습니다. 하나는 원과의 거리라고 하자. 정확하게는 원 위의 점과의다. 거리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자, 두 가지 유형을 함께 설명할 거예요. 원이 있어요. 원 밖에 있는 어느 한 점이 있어요. 자,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저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원 위에 점이 여기가 있으면은 이 거리를 말하는 거지. 원 위에 점이 여기 있으면은 이걸 말하는 거지. 여기 있으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지. 이 거리들 중에서 가장 짧은 거랑 가장 긴 거를 찾아주세요. 그럼 무조건 우리는 뭐 한다? 뭐 그림을 이용한다면 중심을 지나도록 구조선을 긋는다. 그때 여기랑 여기.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입니다. 알았죠? 어떻게 푸는데요? 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라는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찾아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소, 반지름을 뭔 개소리야.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 알았죠? 두 번째. 원과 만나지 않는 어느 한 직선이 있어. 이거 왜 이렇게 넙대대하냐? 그때 원 위의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만약 원 위의 점이 여기 있으면은 이걸 점까지, 아니, 직선까지의 거리라 부르죠.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 이런 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이런 거리들. 그 거리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세요. 그래도 너희들은 뭐 한다? 그림을 이용한다면 중심을 지나도록 보조선을 긋는다. 그래서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입니다. 역시 이 최대값 최소가 어떻게, 우리 삑삑 소리 나? 최대값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 중심이라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 여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거기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라고 풀어요. 끝. 그러면 몇 번? 유형 9번이랑 저 뒤에 있는 어디 갔어? 여기다. 유형 18번이랑 두 개를 한 방에 설명한 겁니다. 요게 유형 아까 몇 번? 9번이었냐? 유형 9번, 유형 18번. 알았죠? 오케이. 더 설명은 안 할게요.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하시고요. 그림에 다 나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먼저 정리 다 되면은 자취, 마지막 자취하러 갈게요. 자취가 중요함. 여기 갑니다. 유형 10번.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한 번 더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쫙 전체적으로 쓸게요. 그때 썼던 거에다 추가시켜도 좋고 얘만 따로 써도 좋고.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어때? 첫 번째, 조건식이 제공되는 경우. 두 번째,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경우. 뭐 이런 말 했었죠. 그리고 조건식 안에서 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면서 가장 기본형. 근데 이 기본형은 조건식의 기본형이라는 느낌보다는 자취의 방정식 자체에 대한 기본형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나왔던 각의 이등분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 물론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모든 자취가 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아니야. 원의 방정식 안에도 기본적인 형태의 자취는 있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또 있는 거야. 직선도 그랬던 것처럼. 자, 어쨌든 이렇게 나뉜다. 어때? 자, 기본형 어떤 경우라 그랬어? 조건식이 뭐뭐뭐뭐라고 주어지죠. 이게 한글로 주어질 수도 있고 뭐 AP는 BP 이런 식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 뭐뭐뭐뭐를 만족하는 그런 점의 자취, 점피의 자취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취를 그리는 점을 뭐합니까? x, y로 잡습니다. 맞죠? 자, 그때 뭐예요? 만족해야만 하는 식을 뭐 해주세요? x,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그거 정리하면은 그냥 답이라 그랬어. 이게 자취의 기본이었지. 자, 각의 등분선은 근데 왜 좀 독특해서 왜 굳이 따로 빼놨다? 문제를 살펴보면 각의 등분선을 구하라고 하지 자취를 구하세요라는 말이 없거든. 하지만 우리는 실제 풀 때는 자취라는 말로 바꿔서 풀게 됩니다. 알았나요? 뭐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 기억나? 자, 아폴로니우스 원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문제를 살펴보면은 대충 봐도 자취예요. 뭐뭐뭐뭐 하는 자취를 구하시오.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실제 풀 때는 자취를 이용하지 않고 좀 빨리 풀 거야. 오케이? 그럼 일단 이게 왜 아폴로니우스 원인지, 왜 그렇게 풀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지? 어떤 문제? 자, 간다. 문제의 생김새를 보면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두라는 말을 하면서 지읒을 쓰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m 대 n인 그런 점의 자취에 대한 얘기가 나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가 m대n으로 주어져 있는 점의 자취가 나와. 그때 그 녀석을 어떻게 풀 것인가? 는 일단 먼저 하나 풀고 갈게요. 자, 너희들이 먼저 한번 보자. 요 10번 잠깐 봐봐. 지금 이거 봐봐. 어때요? 두 점이 있죠? A로부터의 거리 AP, B로부터의 거리 BP. AP 대 BP의 길이 B가 1대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이게 아폴로니스 원이야. 그렇다고 해서 299번이 아폴로니스 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자취. 알았죠? 298번을 말하는 겁니다. 얘는 이것도 아니겠지. 이것도 아니겠죠. 자, 간다. 298번 일단 한번 풀어볼래요.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취의 방정식은 아직까지 뭐랄까 좀 다른 단원 아니 다른 유형들처럼 좀 막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을 거야.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한 거고 어쨌든 내가 알려준 요 방법 꼭 기억해놔. 알겠죠? 자취의 방정식은 진짜 뭐 내가 전에도 말했었던 게 그냥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이게 교육과정상의 문제로 좀 흩어지면서 선생님들이 그냥 설명을 안 하게 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까지 뭐 별건 아니긴 하는데 이렇게나마 정리를 안 해주신 선생님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취의 문제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들이 풀이하시는 게 학교생들도 그렇고 좀 이 문제 저 문제가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야 되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다 저 문제는 저렇게 풀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야. 그래서 알겠죠? 자 가보자. 우리는 뭐 한다? 내일곱은 외일곱과 같다. BP는 EAP. 근데 BP도 AP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보니까 뭐 해야 되겠어? 제곱을 해놓는 게 미리 편하겠죠. 제곱은 미리 해놓을 거고요. 그보다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 뭐? 나타내는 도형 점 P가. 그럼 점 P의 좌표를 x, y로 잡아서 이 녀석들을 x, y로 쓰자. 맞지용? 자 갑니다. 그래서 BP가 뭐예요? x-6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C형의 BP 제곱했으니까 루트는 안 쓸게요. 두 번째 우변 4배 AP제곱 x-3의 제곱 y-2의 제곱 짠. 그래서 정리할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y 플러스 37. 두 번째 우변 4x의 제곱 4y의 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44 16y 플러스 9 4 13 13의 4배 52 됐지요? 한쪽으로 우변으로 싹 다 이항해보자. 그럼 뭐야? 짠짠 3x제곱 3y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12x 넘어와서 마이너스 18y 넘어와서 얼마냐? 15냐? 15 플러스 15는요. 아이 지저분해. 이 뭐야 이게? 나 계산 실수한 것 같아. 다시 해봐. 얼마야? 맞는데? 아니네. 잘못 생각했네. 3으로 나누면 된다. 맞지? 나 2로 나눠야 되는 줄.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5는 0. 자, 답 어딨나요?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2번에 있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푸는 거야. 뭐야? 그냥 자취처럼 풀었지. 자, 이 문제 아폴로니우스 원이지만 지금처럼 도형을 구하는 것만 목적이면 사실 그냥 자취처럼 풀면 돼. 서술형에서도 별로 안 걸리거든. 근데 이 유형을 굳이 다른 풀이를 알려주는 이유는 응용을 하러 갈 거라서 원방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찾은 다음에 뭔가 또 새로운 걸 구하러 갈 거라서 거기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시간 절약 차원에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답만 좀, 저 답 체크돼 있지? 답만 좀 체크해 놓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 자, 이유는 조금 있다가, 증명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줄게요. 결론부터 간다. 풀이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 결국, 선분 두 점을 A랑 B라고 해볼게. 선분 AB가 있어. 그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그 다음에 우리의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외분도 있었죠. 외분하는 점을 구해요. 그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면은 원을 찾으시면 답이야. 자, 이 결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자. 간다.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 3,2예요.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6,-1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증명은 지우고 다시 할 겁니다. 그거까지 하고 마칠 건데, 일단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뭐 하는? 내분하는 점. 요거. 요 점 하나 찾아가 보자. 두 번째, 1대2로 외분한다. 뭐야? 1대2로 외분하는 점 찾아가 보자. 자, 빠르게 찾아볼까? X좌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3만큼 증가해요. 그 3만큼 증가하는 걸 한 칸, 두 칸, 세 칸을 쪼개놨으니까 한 칸당 1씩 증가하지. 얘 어디야? 4, Y좌표 3만큼 감소했어요. 이 점에서 이 점 오는 동안 3만큼 감소했어요. 한 칸당 1씩 감소시켜주면 되겠지. 됐니? 두 번째, 여기는 B에서 A로 바뀌는 것만큼 한 번 더 바꾸시면 됩니다. X좌표 3만큼 감소, 3만큼 감소. Y좌표 3만큼 증가, 3만큼 증가. 그 두 개를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이니까 중심의 좌표 2,3이야. 반지름의 길이 루트 4 더하기 4 루트 8입니다. 원막 만들어 볼까요? x-2의 제곱 y-3의 제곱은 8이야. 전개. 오, 답 나오잖아. 이거거든. 자, 이게 뭐 엄청나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요 풀이가 일단은 메인 풀이다. 오케이? 아폴로니우스 원에서는. 오케이? 자, 요거 풀이 있을 거 있으면 쓰시고요. 다 되면은 옆에다가 증명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알았죠? 아폴로니우스 원을 이용한 풀이. 또 다른 풀이겠지, 지금 너희들한테는. 자, 증명을 하러 갈 건데 뭐 별다른 증명은 아니기는 해. 어차피 몰라도 상관이 없고. 왜냐면 이게 나도 학교 선생들이 어떻게 설명하시고 수업하시는지 나도 사실 좀 궁금해짐. 왜? 외분이 사라졌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들은. 근데 문제집 기준으로는 여전히 아폴로니우스 원 설명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도 아폴로니우스 원을 쓰고 있는 거고. 일단 왜 그렇게 만들어진지를 보기 앞서서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이게 증명이다 이제. B라는 점이 있어. A로부터 B로부터의 거리가 M 대 N. 일단은 나는 1대2라는 그림을 좀 빌리되 M 대 N으로 쓸게. M 대 N을 나타내는 점들은 사실은 무수히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연결을 해서 원을 만들지. 그지? 근데 그 원들, 그런 점들 중에서 M 대 N의 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내분점 하나 있는 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뭐 M 대 N인 점이 여기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야. 내분점을. 그것 말고도 많이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점, 그래서 우리 원인 거 아니까 여기다 찍을게. 이 길이가 M 대 N인 점들도 무지 많이 있어요. 맞나요? 자, 여기까지 그렸을 때 너희들 눈에 하나 그림이 띄어야 돼. 눈에. 뭐? 길이 비가 뭐 나와? M 대 N, M 대 N.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점들도 찍을 건데 어떤 점이야? M 대 N. 여기도 M 대 N. 뭐야?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됐나요? 또 있어. 뭐? 연장을 했을 때 어디도 보여? 간다. 여기가 M 대 N. 아니지. 여기가 M 대 N. 그러면은 요 점은 어떤 점? 요거. M 대 N, M 대 N. 뭐?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이게 연장선이었단 말이야. 일직선이요. 요만큼의 각은 180도입니다. 그때 X 두 개 동그라미 두 개로 쪼갰다면 동그라미 하나 X 하나는 뭐야? 더하면 90도가 되지 않을까?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점이야? 이런 점들인데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연결을 임의로 했더니 수직이 만들어지는 점이더라. 그래서 그런 점들은 어떤 점?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어떤 점들? 쭉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다 보니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항상 어디로 잡혀? 90도. 그 원을 만들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이씨, 그래. 뭐 그런 원리입니다. 대략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 뭐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쓸 거는 없고 나중에 너희가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학교 선생들마다 수행평가를 내주시잖아. 그때 어떤 수행평가, 어떤 주제 하나를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를 수행평가를 내신 쌤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다르고 선생마다 다르겠지. 그때 여러 가지 유형이나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때 아폴로니우스 원이 딱 있다면 요거 하나 가지고 가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증명 싹 해주면 학교 선생님들 좋아함. 오케이? 그래서 그때 혹시 필요하다면 나한테 다시 얘기하던가 지금 그때를 위해서 뭐 지금 기억을 하던가. 알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다? 3분의 2b를 m대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으로 지름의 한점하는 원을 쓰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 자, 그럼 그걸 응용하는 문제가 있다 그랬지. 그 문제들 때문에 빨리 풀고 빨리 원방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했었지.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저 뒤에 센 C에 있을 거예요. 못 찾겠어요. 있을 겁니다, 아마. 알았죠? 그거 풀 때 아무튼 잘 참고하시고 혹시 없으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알려줄게.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원방 끝. 빠이빠이.